자, 지난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는데요. 오늘 실전 배치 이후 처음으로 아파치 공격 헬기에서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실제 사격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고정현 기자, 네. 자, 사격 훈련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아파치 헬기 8대가 이 실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 있는 이 직도 사격장이라는 곳에서 이 표적을 설치해 두고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헬기인데 이미 이 육군의 이 항공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치 헬기가 가진 무기 중에서 이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헬파이어, 말 그대로 지옥불이란 이름인데 이게 사거리가 8km 정도 되는데 이 관통력이 무려 1.4m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쏘면은 웬만한 거는 다 관통시켜서 격추시킬 수 있다, 이런 미사일인데 오늘 처음으로 이 실전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이 아파치 헬기 한 대당 한 발씩 총 8대가 8발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그냥 서서 바로 이 표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 것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쏜다든가 아니면 바로 한 3km 정도 앞에서 쏜다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가정해서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제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시험 사격한 아파치 공격 헬기, 원래 우리 대한육군은요, 코브라 헬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입이 완료된 이 아파치 헬기로 더욱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원래 대한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공격 헬기, 코브라 헬기입니다. 1978년에 첫 도입이 됐고요. 토우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킬러로 유명하고 북한군 벌벌 떨게 했던 그런 코브라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 헬기가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번에 도입된 아파치 헬기로 바뀐 겁니다. 아파치 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2016년 작년에 첫 도입이 됐고 올해 도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모두 36대를 도입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고정현 기자가 설명한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차 유도탄, 토우 미사일과 헬파이어 미사일, 저희가 전장을 비교를 해봤는데 재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토우 미사일인데요. 사거리가 3.7km 정도 되고 헬파이어 미사일은 8km, 최대 8km를 날아가고요. 토우 미사일은 유선 수동이고 헬파이어는 자동 레이저 유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나 길이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이것만 봐서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토우 미사일과 헬파이어 미사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미사일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토우 미사일은 화승총입니다. 화승총. 조총. 조선시대 때 쓰던 조총 수준의 그 미사일이고, 이 헬파이어는 요즘 쓰는 우리 K2 소총. 네.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토우는 아주 원시적인 이 대전차 미사일이고, 네. 이 헬파이어는 최신의 미사일인데, 지금 이제 사거리가 8km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는 저걸 도입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또 미국 보도를 보면, 네. 한국은 이 헬파이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그중에 최신의 버전을 팔았다고 또 미국은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10km짜리. 네. 어마어마한 위력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코브라 헬기가 쏘는 토우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가 쏘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다시 한번 화면을 발사 장면부터 보실까요? 왼쪽이 코브라 헬기가 쏘는 토우 미사일입니다. 발사되고 나서 특징이 있습니다. 한참을 날아갑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아직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날아가서 결국에 목표 지점을 타격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느리게 날아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오른쪽에 아파치 헬기가 쏘는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네. 저 헬기가 코브라 헬기 쏜 다음에 네. 미사일이 맞을 때까지 계속 유선으로 조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미사일을 맞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파치가 쏘는 롱보 헬파이어 미사일은 네. 쏜 다음에 그 현지를 이탈해도 미사일이 알아서 가서 표적을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헬기가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토우 미사일이 왜 토우 미사일인가 했더니 토우가 선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토우 미사일은 유선으로, 그러니까 미사일과 헬기 사이에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서요? 저 미사일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은 네. 저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그 화면에 나온 저 훈련장, 저도 저 훈련장에서 쏘는 거 봤는데요. 저기 한 1.5km밖에 안 돼요, 타겟까지. 네. 근데 한참 지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저기 그런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미사일에 전선이 선이 달려있는 달려 있습니다. 유선으로 조절하고. 낚싯줄 같은 굵기의 선이 달려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계속 펴지면서 날아가는데 방금 김정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코브라 헬기 뒤에 있는 무장사가 계속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미사일이 탱크가 목표를 움직일 수 맞출 있으니까. 때까지는 헬기가 움직일 수가 없고. 계속 그러니까 헬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저 3.7km 날아가는 시간이 얼마냐면 16초입니다. 16초. 아하. 16초 동안 저 3.7km 밖에 있는 탱크를 맞추려면은 저 코브라 헬기가 저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네.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저 밑에 저기 뭐 총이라도 쏜다든지 네. 뭐 포라도 쏜다든지 하면 바로 그냥 사망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호흡미사일 절대 쓰면 안 되고 자, 그렇지만 네. 이번에 도입한 헬파이어 미사일,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자동 레이저 유도, 선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일단 쏴놓으면 알아서 열 추적 장치에 따라서 탱크를 가서 격파하는 그렇죠. 그런 레이저 유도니까 레이저로 먼저 딱 조사를 해가지고 네. 클릭 딱 하고 그냥 발사를 해버리면 알아서 날아갑니다. 네. 꼬불꼬불 날아가기도 하고 요즘 아까 이제 그 롱보우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지 않고도 롱보우 레이더만 산 밖으로 살짝 고개를 들고 미사일 쏘면 미사일이 그 산 뚱성에 넘어가서 네. 쑥 해가지고 밑으로 롱보우 레이더만. 그러니까 저기 산 뒤쪽에 있어도 뭐 레이더만 보이고 아파트 헬기는 안 보니까 뭐 격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살짝 레이더만 딱 해서 쏘면은 산을 넘어가서 맞춰버리는. 롱보우 그런 레이더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위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큰 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롱보우 레이더인데 이 롱보우 레이더가 이 아파치 헬기의 핵심 성능을 자랑하는 레이더라면서요. 어느 정도 핵심이냐면요. 256개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16개를 우선 타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동으로 설정된다고. 자기가 먼저 이게 더 위협적이다. 네. 저게 덜 위협적이다를 판단해서 공격을 정하고요. 네. 저게 이제 바로 우리 뭐 조인트 스타즈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미니 조인트 스타즈를 보시면 됩니다. 아, 공중에서 모든 작전을 통제할 수 그렇죠. 있는 지상 작전을 다 통제하는. 그래서 네. 조인트 스타즈는 전구 작전, 즉 한반도 전체의 전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조인트 스타즈고 네. 이 롱보우 레이더는 그 전투 지역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롱보우 레이더가 있는 부대의 백업을 받으면서 하는 전투와 이게 없으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점입니다. 보겠습니다. 롱보우 레이더가 아파치 헬기의 핵심인데 네. 우리 한국 육군이 도입한 아파치 헬기는 그 핵심 성능인 롱보우 레이더가 없다. 지금 올해까지요 36대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6대만 롱보우 레이더가 장착되고 나머지 30대에는 롱보우 레이더가 없다고요. 이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네. 원래 육군이 아파치 헬기를 갖고 싶어서 이제 어떤 소요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 뭐 꼴짝이 산악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헬기 두 대가 한 개의 편대로 작전을 잘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는 롱보우 레이더 가지고 있고 한 개는 롱보우 레이더가 없어도 롱보우 레이더 있는 이 헬기가 통제를 하면 되니까 네. 지휘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18대를 롱보우 레이더 있는 버전을 도입을 했는데 네. 막판에 이 계약을 하던 그 이명박 정부 막판에 그때 그 국방 예산 감축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네. 너무 비싸다. 가격 줄여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아하. 롱보우 버전을 6대만 도입한 겁니다. 그럼 롱보우 레이더가 없으면 아파치 헬기의 성능을 안고 없는 제대로 찐빵입니다. 발휘를 하지 못하는 안고 거죠. 없는 찐빵이고 그러면 추가로 지금이라도 더 도입을 해서 장착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것은 예산만 태워주면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우리 군이 뭐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뭐 군의 의지인데 네. 신속하게 저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결국 돈 얘기군요. 그렇죠. 돈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는 롱보우 헬기가 한 대가 네. 레이더 있는 그 헬기 한 대가 나머지 5대를 통제할 수 있다. 네. 그럼 일단 개활지 같으면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다. 네. 그런 개념에서 이제 개활지라 그러면은 네. 산이나 골짜기가 아닌 곳에서는 롱보우 레이더 장착 죄송합니다. 아파치 헬기 한 대가 5대를 지휘할 수 있지만 우리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우리는. 산악적이 많은 데서 조금 이제 애로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전 할 때 이라크는 사막이니까 네. 완전 개활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롱보우 레이더 한 대가 나머지 5대를 그 6대 한 개 편대가 뭐 네. 기갑전을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6대가 움직인 것을 재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한반도 지형에 맞춰서 우리는 롱보우 레이더가 2대 한 대씩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종문 실장님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